오늘은 고추를 정식한 지 39일째 되는 날입니다. 10일 간격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세 번째 방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약재가 5가지인데 그 중에서 3가지씩 골라서 혼합해서 방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10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10일 간격으로 방제를 한다고 하면 100일에 한 번씩 똑같은 패턴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병충해가 약재에 대해서 내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올해 한 2가지 정도 더 약재를 추가해서 방제를 할 건데, 그러면은 35가지 정도 되겠죠, 경우의 수가. 그러면 열흘 간격으로 방제를 한다고 보면 350일 동안은 같은 패턴의 약재를 방제하는 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재에 대한 그 병충해의 저항력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분무기는 엔진 분무기입니다. 제가 인력 분무기도 사용해 봤고 충전식 분무기도 사용해 봤는데, 저처럼 허리 통증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뒤에 출렁이는 물체를 등에 지고 그것을 요추가 지탱을 해 가면서 제가 이동하면서 또 손동작으로 계속 펌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척추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동력 분무기를 구입을 했는데, 일단 분무할 때 입자가 상당히 가늘게 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도달하는 거리도 멀어서 과수 같은 경우에 멀리서 방제하기에 유리합니다. 고추가 크게 자라게 되면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노즐을 바꿔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개처럼 가늘게 분사가 되고 더 멀리까지 방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력 분무기가 면세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 면세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정확한 할당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그 연료 소비가 적고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유류비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분무기에 물을 담을 때 옆으로 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바가지를 밑에를 동그랗게 뚫어서 위에다가 얹어 놓고 물을 퍼서 담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 튀는 게 적어서 뒤에 뭐 물이 줄줄 흐른다든가 주변에 물이 튄다든가 아니면 분무기에 물이 묻어서 불편해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제를 마쳤습니다.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2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능하면 뒤로 진행하면서 방제를 하려고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한 번에 옆에 줄까지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행 방향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한테 약재가 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뒤로 가면서 방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그 너머줄까지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추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키가 커지면 가능한 일이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도 한 달 정도는 너머줄까지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선이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이 수월하고 속도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 방제하는 것과 그다음에 분모기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가족들이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가족들끼리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수행하는 방식이 다른 분들께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측면에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딜 가다가 저랑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는 광경을 목격하면 가서 관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몇 마디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런 간접 경험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 옳지 않다 라고 판단하시면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패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수행하는 방법들이 교과서적으로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고 꾸준히 모색하고 공리하고 그런 한 사람일 뿐이지, 다른 분들께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축적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년 동안 어떤 농사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경험을 어떤 의미에서는 50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농사는 작기라고 하는데 그 재배 사이클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깁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년이라면 엄청난 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데,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이 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50년의 그 경험보다는 10년씩 경험한 5명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방법을 반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 환경이 짧은 주기로 자주 바뀝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도 바뀌고 있죠. 그리고 기후 환경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고온이 지속된다든가 가뭄이 극심하게 반복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라면 시장 상황도 자주 바뀝니다. 특정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든가 또는 무농약이나 유기농 생산물들이 선호되는 패턴으로 변화된다든가, 또는 유통시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얄팍하고 축적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저처럼 그 비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그런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본인이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